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7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역량 검증이나 정책 질의보다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의혹에 집중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후보자들의 업무 능력과 도덕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네. 박영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어제 인사청문회 내용부터 살펴보죠.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고요. 또 여성 모독, 의원 폄하 논란까지 있었습니다.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자료 요구가 이제 2,252건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145건을 자료 제출 거부했다라는 건데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좀 자료 제출 요구를 많이 받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까도 잠깐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박영선 후보가 이제 인사청문회 때 그 이른바 청문회 저격수란 별칭이 붙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승사자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송곳 질문으로 유명했던 이런 의원인데 본인에게 이제 요구된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니까 야당에서 굉장히 비판이 거셌어요. 근데 보면은 청문회 자료가 대체로 사생활에 관련된 게 많죠. 일단 도덕성 검증이라든지 네. 이런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사생활 검증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그 사생활 검증이 과연 그 이제 후보의 도덕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사생활이냐? 그건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생활 자료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의 자료인데 지금 박영선 후보가 주장하는 거는 아까 말씀 여성 폄하로 네. 보일 수 있는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남자 의원에게 역으로 질문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박 후보 말대로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국회 청문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하는 게 맞죠. 그리고 본인도 과거에 청문회 위원할 때 일단 청문회 자료가 제출돼야지 청문회를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청문회 저격수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네. 청문회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까? 박영선 의원이 말이죠. 네. 그래서 관심을 모았었는데 뭐 다른 청문회 후보자들과 달리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쎄요, 이제 청문회 후보자 측은 좀 이제 이색적인 면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검찰 개혁, 재벌 개혁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이제 질의를 해왔던 의원이죠. 법안도 많이 제출했고. 근데 어쨌든 뭐 소신 있게 의원들의 지나친 어떤 흠집 내기로 느껴진다면 전 뭐 후보자들이 소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그 소신 있게 얘기하는 것과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비치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자로서는 어쨌든 의원들의 질문이 뭐 턱없이 느껴질 수도 있다 하더라도요. 기본적으로 태도는 좀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대체로 보면 뭐 당당히 자기 얘기를 한 건 좋아요. 좋은데 몇 개의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오히려 좀 저건 청문을 받는 태도 측은 조금 좀 과하다라는 느낌도 드는 게 몇 개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당시 2013년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그렇죠. 대표를 겨냥을 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그 당시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만나서 김학의 관련 CD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다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진실 공방으로 흘러가는 모습도 보였어요.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를 중단을 선포하기까지 그렇죠. 했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 어제 이용주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네. 과정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법사위원장을 했으니까 박영선 후보자가 당연히 뭐 답변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후보자 청문회를 하는데 왜 갑자기 황교안 청문회가 되느냐 뭐 이런 이제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뭐 의원이 질문했으니까 법사위원장으로서 무슨 역할을 했냐 했으니까 답변한 건데 어제 전반적인 거 보니까 황교안 대표와 박영선 후보는 완전히 지금 이 얘기가 엇갈리고 있어요. 그 법사위원장실에서 CD의 존재를 얘기하면서 자신이 봤는데 여기서 자신하고 이제 박영선 후보자인데 네. 봤는데 이거는 만약에 임명이 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황교안 대표는 뭐 턱도 없는 얘기다 이제 이런 얘기를 네. 하는 걸 제가 지금 봤는데 보도에서 그리고 장관이 임명된 지 며칠 있다 바로 차관이 임명된 거다. 김학의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거는 그 두 명 중에 한 명은 반드시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니까. 게다가 지금 이 김학의 전 차관의 이 문제는 이 CD가 아주 핵심이잖아요. CD에 나온 영상 그리고 과연 그 영상의 존재를 알았느냐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물론 어제 이제 청문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하더라도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이 부분은 반드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황교안 대표는 당시에 김학의 전 차관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몰랐다고 이렇게 줄곧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진실이 밝혀져야 될 것 네. 같고요. 자,
이번 7명의 청문회 후보자들 인사청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요 사과를 하는 걸 많이 봤는데 네. 사과를 하면 그 사과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과를 해놓고는 그냥 넘어간다면 그 사과는 의미가 없죠. 이러이러한 것들을 뭔가 잘못했으니까 사과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문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근데 대체로 아마 이제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얘기하면은 일단 청문회는 하루면 끝나는 거니까 그리고 이 대통령에게 이제 고유 권한인 인사권,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교만한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이제 문제가 되지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제 대충 넘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저는 옥석을 좀 가려가지고요. 정말 이거는 뭐 안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거 정도는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네. 완전히 도덕군자를 뽑는 게 아니니까 이 정도 넘어가더라도요. 국민의 눈높이로 볼 때 또는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일탈이다. 불법이다. 이런 것들은 옥석을 가려가지고 사과에 대한 책임을 져라. 사과에 대한 책임이 뭡니까? 임명하지 않는 거죠. 임명 네. 철회하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후보자 본인이 자신이 이제 청문회 임해보고 이건 문제가 있다 스스로가. 그럼 자진 사퇴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제가 보니까 7명 후보자들 중에서 물론 정도의 차이는 다 있어요. 근데 너무 사과로 일관해요. 그 정도 사과로 일관하면 그거 자격 없는 거죠.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사과를 합니까? 그 정도 잘못했다고 느끼니까 사과한다면 그거 사퇴하는 게 맞죠. 저는 그래서 이게 뭐 모든 이제 그 인사청문회가 거의 다 그렇잖아요. 너무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집권했다면 좀 이제는 그런 모습에서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또 하나 문제는 물론 야당이 지나치게 흠집내기로 나온 면도 네. 있어요. 그리고 청문회가 여야 간에 여당은 일방적으로 감싸고 야당은 일방적으로 공격만 하는 이 청문회 문화도 고쳐져야 됩니다만 아무튼 국민들이 볼 때 이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과감하게 좀 이제 임명을 철회한다든지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임명을 안 함으로써 얻는 그런 그 실보다 덕이 많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번엔 좀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7명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그건 꼼수 중이었는데 네. 그런 거를 만약에 임명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부동산 정책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 투기나 이런 것들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을 했다면 과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있을까? 저는 이래서 이건 전 정부가 좀 크게 좀 길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제대로 된 인사 네. 검증이 좀 필요하겠고요. 네. 청문회장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당당해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후보자들이 많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가 궁금하고요. 네. 또 청와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저는 뭐 대체로 거의 다 임명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2기 내각을 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낙마하거나 그러면 다른 후보가 들어와도 별 뭐 특별한 재주가 없지 않냐라는 판단을 할 것 같기도 하고 거의 모든 후보자들이 흠결이 너무 많아요. 네. 우리 국민들도 사실은 뭐 일상생활에서 흠결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요. 대체로 평균 이상인 것 같아요, 이분들은.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돈과 명예와 권력이 같이 가는 이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건 맞지 않죠. 돈을 추구하려면 돈만 추구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전 조동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저도 교수입니다만 어떻게 교수하면서 그렇게 많은 그 돈을 벌어요. 그리고 유학 2명이나 보내고 그렇게 고급차를 주고 저는 그런 것들은 국민들이 전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본인들의 태도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행정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앞으로도 여야의 갈등이 그렇습니다. 예. 뜨거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